프랜차이즈 지금부터 바르게 다르게 실행하자. 프렌티어의 오큰솔입니다. 오늘도 가맹 본사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요, 가맹본부를 운영을 하시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 기준,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그 판단 도구를 얻어가게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내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의사결정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안에서 모두 정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표준화, 차별화, 그리고 균형화,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개념은 그냥 학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브랜드가 무엇을 결정을 할 때, 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주는 굉장히 실용적인 도구가 될 겁니다. 본사의 능동적인 기획이든 수동적인 결정이든 모든 결정들은 이 세 단어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사의 의사결정은 단일 매장처럼 어떠한 감으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경험치로 움직이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인데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가맹점들을 같은 방향으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본사의 핵심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사의 모든 결정은 단순하게 좋은가 나쁜가로 결정이 될 문제가 아니고요. 무엇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구조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이 어떻게 본사를 흔들림 없이 잡아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이 결정이 우리의 브랜드의 표준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 가맹본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표준화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익입니다. 먼저 점주와 소비자 사이에는 이 브랜드라면 믿고 갈 수 있겠다라는 이 예측이 가능한 신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사 입장에서는 복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한 매장에서 잘 되는 구조를 다른 매장에서도 동일하게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메뉴를 개발을 할 때 기존의 오퍼레이션에서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주재료를 써야 한다거나 조리 온도라든지 시간들을 표준화할 수 없어서 점주들의 감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조리가 아니고 요리가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매장마다 맛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결국에는 표준화를 깨트리는 일이 될 겁니다. 표준화의 핵심은 누가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바로 본사가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확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이 되면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본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운영 질서들이 일관성 있게 모듈처럼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에 있어서 복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결국 이 표준화를 잘 갖춘 본사만이 앞으로 가맹 확장을 함에 있어서도 이 품질과 신뢰를 일관적으로 유지를 하면서도 구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계신다 또는 운영할 예정이시라면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 결정을 했을 때 매장 간의 편차를 줄이는 결정인지, 이 결정을 했을 때 브랜드의 일관성을 더 강화하는 그런 결정이 될지, 이 두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단기적으로는 효율이 높아 보일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현장의 리스크를 더 키우는 꼴이 되게 됩니다. 결국 표준화는 비용이 아닙니다. 비용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되는 셈입니다. 자, 두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가맹본사의 어떠한 결정이 우리 브랜드의 차별화에 기여하는가입니다. 차별화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른 브랜드가 아닌 우리 브랜드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요, 마케팅이라든지 메뉴, 심지어는 인테리어까지 굉장히 빠르게 복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엇을 파느냐보다 어떻게 다르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차별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색깔을 잃게 만드는 자충수라고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차별화가 아닌 동질화라고 볼 수 있죠. 본사는 언제나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을 했을 때 우리를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또는 우리 브랜드의 철학이라든지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되는 것인가. 차별화는 단순하게 고객들에게 달라 보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 이유를 납득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힘이 쌓이게 되면요, 고객들은 단순하게 가격으로만 어떤 브랜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운 그 기준에 따라서 브랜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가맹본부의 어떠한 결정이 우리 브랜드의 균형 성장에 기여를 하는가. 균형 성장은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점주, 소비자 이 세 상충되는 관계가 맞물려 있는 그런 구조적인 사업이죠. 그런데 이익의 흐름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된다면 브랜드는 신뢰를 잃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맹본사는 항상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결정을 했을 때 이익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지 않는가? 그리고 상생이라는 말은 예전처럼 단순하게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정책 기조 그리고 현장의 현실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브랜드를 단단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실제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균형 성장, 상생이라는 것이 무조건 점주에게 퍼주는 것이 균형 성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사의 의사결정 기준을 점주의 이익 성장이 아닌 균형 성장이라고 기준을 마련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히려 지나친 점주 중심의 정책은 단기간으로는 확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본사의 재투자 여력을 잃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의 성장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에 반하다라는 브랜드들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이 커피에 반하다라는 브랜드의 본사가 파산을 했는데, 이 브랜드는 가맹금이라든지 교육비, 홍보비 같은 가맹 개설금을 전혀 받지 않았고요, 운영단에서도 로열티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확장을 굉장히 빠르게 했었는데요, 장기간에 접어들게 되면서 본사가 재투자 여력을 굉장히 빠르게 잃어갔고, 치열해지는 저가 커피 시장에서 결국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도태되게 되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지나치게 본사 중심의 그런 정책들을 펴게 되면은 점주의 마진폭은 빠르게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점주 이탈이 늘어나게 되면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브랜드가 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균형 성장을 가맹본부의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 본사, 점주, 소비자 사이에 일정한 선을 찾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이 무너지게 되면요, 프랜차이즈도 금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여러분들 본사의 그냥 운영 철학으로 두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판단하는 검증의 도구로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때, 새로운 정책을 펼 때, 점주의 교육을 새로 설계할 때, 이럴 때 꼭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이 결정이 우리의 표준화에 기여를 하는가, 우리 브랜드의 차별화에 기여를 하는가, 우리 브랜드의 새 주체 간의 균형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최소한 하나라도 이 기준에 기여를 하는 그런 결정인지, 또는 다른 기준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기여를 하는 그런 결정인지를 판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자체가 브랜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그 운영의 검증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브랜드의 생존력이라는 것은 말이죠, 결국에는 감으로 산발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구조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습관들이 누적되어서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이자 체계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가맹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맹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실용적이고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랜차이즈 지금부터 다르게 실행하자, 프렌티어의 오큰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